대다수의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나 서버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중인 상품이나 장바구니 등의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정보나 메시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변수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변수, 베리어블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이는 이름이 붙은 저장소를 뜻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경우 상품이나 방문객 등의 정보를 저장할 때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선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스테이트먼트는 메시지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let 메시지 하고 세미콜론이 나왔죠? 닫힌 거예요. 얘는 선언입니다. 이제 할당 연산자 는을 이용해서 변수 안의 데이터를 저장해 봅시다. 자, let message라고 해서 현재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메시지에다가 hello라는 문자를 현재 저장한 상태입니다. 자, 이 는은요, 값을 비교할 때 쓰는 비교 연산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에서의 는은 이퀄이죠. 이 이퀄 사인 하나는 우변의 값을 좌변에 집어넣겠다라는 대입 연산이 됩니다. 대입 연산. 그래서 현재 let message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 message는 hello라고 쓰는 건 변수를 할당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달라요. 선언과 할당부를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자열이 변수와 연결된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변수명을 이용해 문자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hello라는 문자를 할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럿으로 메시지를 찍게 되면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인 hello가 잘 찍힐 수가 있는 이유죠. 아래와 같이 변수 선언과 값 할당을 한 줄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언과 할당이 한 줄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한 줄에 여러 변수를 선언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let 유저는 John, 콤마 찍고 age는 25, 콤마 찍고 메시지는 hello라고 입력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하면 코드가 좀 더 짧아 보이긴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독성을 위해 한 줄에는 하나의 변수를 작성해 주세요. 한 줄에 한 개의 변수를 작성하면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읽기가 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쓰는 거랑 밑에 쓰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let 키워드를 한 번만 쓰고 콤마를 찍어서 써도 되고요. let 키워드를 다 붙이면서 새로운 변수를 지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독성은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변수를 정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let 키워드가 하나고요. 똑같이 변수를 지정하는데 콤마를 찍어서 표시한 것처럼 마치 위에서 쓴 거와 같지만 여기서 개행을 해줬죠. 개행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이 single let 패턴이라고 합니다. let을 하나만 썼죠. 자, 이렇게 쓰는 것 또한 가능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쉼표가 먼저 오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하는 방식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라도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예요. 워낙 코드를 쓰는 사람들의 취향과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방식들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미적 감각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고수해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et 대신 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스크립트에서 let 대신에 바라는 키워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 메시지는 hello.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수업에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는 변수를 지정할 때는 let이나 const를 주로 사용한다 라고 했었는데 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이전의 시기의 얘기입니다. 즉 ES5 이전인 슬로피 모드에서는 전부 다 바 키워드를 사용했지만 ES5 이후부터는 let과 const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바를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자바스크립트 문제나 이런 걸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요 바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긴 할 겁니다. 자, 바는 let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바도 let처럼 변수를 선언하는 데 쓰이죠. 다만 바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let과 bar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래된 bar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선 이 차이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변수를 지정할 때는 bar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bar와 let과 const, 얘네들을 왜 나눠놨냐? 사실 let과 const는 변수와 상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하고요. 상수는 항상 그 값이어야만 하는 수, 항상 고정적인 수를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수로 뭔가를 지정해 두게 되면 그 변수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let에다가 a는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a를 찍어보면 현재 a는 10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죠. 하지만 저는 a의 값을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유즈 스트릭트 모드를 활성화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여기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라는 애는 원래 초기에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a에게 다시 20을 할당하는 순간 a의 값이 변해버린 거죠. 그런 게 변수입니다. 변하는 거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것 자체가 변수인데요. 자, 컨스트는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컨스트에다가 100을 담고 그 다음 컨스트 자체에다가 다시 200을 재할당하게 되는 순간 여기서 바로 에러가 나게 됩니다. assignment to constant value라고 해서 너 지금 할당했어. 절대 변하지 않는 변수에다가 할당한 거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에러를 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const는 보통 상수를 지정할 때는 const를 쓰고요. 변수를 지정할 때 let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여기서 bar를 소개한 이유는 이 bar가 let과 굉장히 유사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bar에다가 c는 10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c의 값을 출력해보면 현재 10이 나오죠. 근데 c에다가 100을 넣게 되는 순간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줍니다. 마치 let이 값을 바꾼 것처럼 bar 역시도 값을 바꾸게끔 허용을 해준다라는 건데, 얘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bar를 쓰게 됐을 때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한 거고, 역시 bar에 대해서는 역시 이 챕터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속의 비유. 상자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상자에는 특별한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변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메시지는 메시지라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에 hello라는 값을 저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자 속엔 어떤 값이든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만큼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시지는 얘 뭐예요? 변수 선언. 얘는 변수 할당. 선언과 할당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메시지에 현재 헬로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메시지에다가 월드를 넣고 다시 재할당을 하게 되면 let은 변할 수 있는 수기 때문에 값을 잘 변경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값이 변경되면 이전 데이터는 변수에서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헬로우는 제거가 됩니다.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한 변수의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let hello는 hello world다라고 선언과 할당이 한 번에 일어났죠. 그리고 얘는 메시지라고 해서 선언만 일어났습니다. 근데 메시지에다가 hello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할당을 해주게 되면 얘네 둘은 동일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변수를 두 번 선언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변수는 한 번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변수를 여러 번 선언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메시지는 this라고 했는데 메시지는 that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 역시는 신탁스 에러, 문법 에러입니다. message has already been declared. 뭔가 이미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문법 오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되게 웃긴 사실은 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긴 하지만, 자, 현재 C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정했던 대로 바로 저장을 해놨죠. 근데 제가 바에다가 다시 C에다가 이번에 1000을 넣게 되면 원래는 에러여야 되지만 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C는 이렇게 그대로 1000을 담고 있게 되고 바라는 값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값 변경을 금지합니다. 변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대요. 이 스칼라나 얼랭은 대표적으로 함수형 언어고 람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 언어에서는 상자 속의 값이 일단 저장이 되면 그 값을 영원히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수 함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른 값을 저장하고 싶다면 새로운 상자를 만들어서 다시 선언을 해야지만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변수는 재사용할 수가 없대요. 함수형 언어라는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거를 주로 함수를 주로 개발하는 게 이제 함수형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은 안에 변수가 들어오면 그 변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자, 처음 봤을 땐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함수형 언어는 중대한 개발에 상당히 적합한 언어입니다. 이 중대한 개발은 개발의 범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형 언어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제약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병렬 계산, 이 패러러즈 컴퓨테이션과 같은 영역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장은 사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이런 언어를 공부하시는 것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학습을 권유드립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우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수의 명명 규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선 변수 명명 시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명에는 오직 문자와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는 달러와 언더스코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글자는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CSS, 우리가 CSS의 클래스 네이밍 지을 때, ID 네이밍 지을 때도 숫자가 앞에 올 수 없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유효한 변수명의 예시입니다. let username, let test 123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단어를 조합하여 변수명을 만들 땐 카멜 표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카멜 표기법은 단어의 시작절을 대문자로 작성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easy, in, out, bounc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위에가 이제 낙타 혹처럼 생긴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멜 표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를 소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까지 대문자로 작성하게 되면 파스칼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카멜 표기법이 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카멜 표기법은 단어를 차례대로 나열하면서 첫 단어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My very long name 이런 식으로 낙타 혹처럼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달러 기호와 밑줄, 언더스코어를 변수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특수 기호는 일반 글자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아래는 유효한 변수명에 관한 예시입니다. 달러 하고 언더스코어를 변수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잘못된 변수명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숫자가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나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다른 특수 기호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얘는 이제 하이픈이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CSS와 마찬가지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애플과 애플은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맞춰서 이 명명 규칙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라틴 언어도 변수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자체에서는 한글을 주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 그런 컨벤션만 유지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글로벌 코드를 생각해서 우리가 만든 코드가 많은 글로벌화가 되고 다양한 인종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관습에 의해서 영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나오지만 역시나 회사의 방향마다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우린 가독성을 위해서 한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실제로 여기서 이름은 선범이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비라틴계 언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엔 예약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reserved name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엔진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let, class, return, function 이런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MDN에서 정의해 놓은 예약어들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네,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let하고 let은 O 말이 안 되죠. let하고 return은 O 이런 것도 말이 안 됩니다. use strict 없이 할당하기, 변수는 대개 정의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let 없이도 단순하게 값을 할당해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바의 예시입니다. use strict를 쓰지 않으면 과거 스크립트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 모드에서는 어차피 전부 다 에러고 나중에 우린 다 모듈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상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변수를 선언할 땐 let 대신에 con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은 변할 수 있는 수, 변수고요. const는 이 constant의 약자입니다. constant를 사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불변의, 일정한, 끊임없이, 뭐 일정 불변의 것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형태들을 보통 컨스탄트라고 부르는데 그 약자의 const의 줄임말입니다. let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let은 허락할 수 있는, 허락하다, 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let입니다. bar는 variable의 약자입니다. variable은 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variable의 약자인 bar을 썼다가 이제는 bar을 사용하지 않고 let과 const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const my birthday라고 해서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const로 선언한 변수를 상수, constant라고 부릅니다. 상수는 제할당할 수 없으므로 상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const my birthday라고 적혀 있는데 my birthday의 다른 값을 제할당하는 순간 얘는 에러가 납니다. 변수 값이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면 값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다른 개발자들에게 이 변수는 상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const를 사용해 변수를 선언하도록 합시다. 대문자 상수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힘든 값을 변수에 할당해 별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널리 사용되는 관습입니다. 이런 상수는 대문자와 밑줄로 구성된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예시로 웹에서 사용하는 색상 표기법 16준수인 컬러 코드에 대한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반 상수가 있고 대문자 상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일반 상수와 대문자 상수, 지금은 대문자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컬러, 레드, 그린, 블루, 오렌지라고 해서 각각의 헥사 코드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고르고 싶을 때 별칭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색상이 뭔지를 바로 확인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대문자로 상수를 만들어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컬러 오렌지는 샵 FF7F00보다 기억하기 훨씬 쉽습니다. 맞죠? 컬러 오렌지를 사용하면 샵 FF7F00보다 오타를 낼 확률이 낮습니다. 이것 또한 맞죠? 컬러 오렌지가 샵 FF7F00보다 훨씬 유의미하므로 코드 가독성이 증가합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그냥 변수를 지정해서 쓰는 거랑 뭐가 달라? 왜 굳이 상수를 써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수를 명명하고 언제 대문자를 사용해서 명명해야 하는 걸까요? 자,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수는 변수의 값이 절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 중에서 빨간색을 나타내는 심지김수 값처럼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그 값을 알고 있는 값이면 대문자 상수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런타임 과정에서 계산되지만 최초 할당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소문자 상수를 사용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찐 상수가 있는 거고 얘는 뭐 찐 상수가 아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밑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 타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받아서 그 값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페이지 로드 타임의 값은 페이지가 로드되기 전에는 당연히 정해지지 않았죠. 페이지가 로드돼야 이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수명을 지었대요. 여기서 일반적인 방식은 소문자로 지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값은 최초 할당 이후에 변경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상수입니다. 소문자로 넣어서 페이지가 로드되는 시간을 가지고 로드된 다음에 값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은 00,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기 전까지는 절대 바뀌지 않는 상수기 때문에 컨스트로 정의를 하되 소문자로 쓴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대문자 상수는 하드코딩한 값이래요. 이렇게 로드해서 들어와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런타임 이후로 값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코딩을 할 때부터 그 값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럴 때는 대문자 상수를 써주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드 코딩한 값의 별칭을 만들 때 사용하시는 게 보다 좋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변수명. 변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수명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변수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짓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할 때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변수명을 짓는 겁니다. 변수명만 슬쩍 봐도 초보자가 코드를 짰는지 노련한 개발자가 짰는지를 다 알 수가 있대요.
실제 프로젝트에선 맨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코드를 작성하기보다 기존 코드의 틀을 변경하고 확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작성했던 코드를 얼마 후 다시 봤을 때 정보에 알맞은 이름이 적혀 있으면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수가 올바른 이름을 가졌을 때 말이죠. 변수의 명을 정말 명확하게 써놔야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 그 코드를 다시 보더라도 유지보수를 할 때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 해당 변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내가 지은 변수의 이름이 괜찮은지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좋은 규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저 네임이나 쇼핑 카트처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 달래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임말이나 A, B, C 같은 변수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서술적이고 간결하게 명명해 주세요. 데이터와 value는 나쁜 이름입니다. 함수 안에 들어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밖에서 데이터와 밸류를 썼을 때 얘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얘가 도대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이런 이름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코드 문맥상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나 값이 아주 명확할 때만 이런 이름을 꼭 사용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이나 소스앤 팀의 규칙을 따르세요. 이게 바로 코딩 컨벤션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따른 코딩 컨벤션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보통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에어비앤비 코드 컨벤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에어비앤비의 자바스크립트의 스타일 가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걸 권장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회사의 코딩 컨벤션 규칙이 다 존재합니다. 자, 만약 사이트 방문객을 유저라고 부르기로 했다면 이와 관련된 변수를 current visitor나 new man in town이 아닌 current user나 new user라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비스터나 뉴맨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유저라고 부르기로 했다면 유저로 다 통일을 해서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간단해 보이시나요? 제 눈에도 지금은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함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변수가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변수의 명이 실제로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수명을 짓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심사숙고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재사용 아니면 새로 만들기. 개발자 중에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기보다 기존 변수를 재사용하는 걸 선언하는 아주 레이지한 분들이 있대요. 재사용된 변수는 과거에 붙여진 스티커를 떼지 않은 채 물건만 바뀐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용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를 알기 위해선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자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콘솔에 찍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변수를 재사용하면 변수 선언에 쏟는 노력을 좀 덜 순 있겠지만 디버깅에 10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악습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모던 자바스크립트 압축키, 미니파이어와 브라우저는 코드 최적화를 잘해줍니다. 변수를 추가한다고 해서 성능 이슈가 생기지 않죠. 값이 다른 경우 변수를 다르게 선언해주면 코드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변수를 짓는 걸 되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기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var, let, const를 사용해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된 변수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let은 모던한 변수 선언 키워드입니다. var는 오래된 변수 선언 키워드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요. let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var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const는 let과 비슷하지만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없을 때, 즉 상수를 지정할 때 씁니다. 근데 이 상수에서도 소문자 상수가 있고 대문자 상수가 있었죠. 런타임 중에 발생하는 변수인데 앞으로는 값이 변경될 일이 없다. 그런 경우는 소문자 컨스트로 쓰고 애초에 코딩을 하는 순간부터 그 값이 뭔지 알고 있다. 대문자 상수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변수명은 변수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명명규칙을 꼭 가져가면서 지어주셔야 된다 입니다.